자, 이번엔 제4장입니다. 어휘의 용법이죠. 먼저 우리 칠판에 판서해 놓은 거 잠깐 보고 볼까요? 어휘의 용법입니다. 기출문제, 결합제약. 결합제약의 조건은 혼동하기 쉬운 말, 문맥에 적절한 말, 이래서 혼동, 문맥 이렇게 요약해 놓고요. 그 외에 범주에서 관용구, 순화어, 속담 뭐 쭉 있어요. 자, 유형학습 조금 이따 볼 텐데, 먼저 유형학습 가운데 기본학습 보시면은 구별해야 할 한자어, 우리 한자어 공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어의 기본적 의미로부터 주제별 한자어, 다음에 또 쭉 시험에 빈출하는 한자어, 또 군데군데 그 유형 정리에 각절에 맞게끔 한자어 고유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문항에 대해서 쭉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별해야 할 한자어, 발음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한자어가 다른 이런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능력을 배양해야겠죠. 자, 먼저 어휘의 용법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1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요. 지금 보시면 발음과 의미가 유사해요. 혼동하는 말들을 구분하는데 문항해설의 감탄과 감명과 감동. 자, 감탄하다. 한자는 뭐 탄식할 탄자 씁니다. 느껴. 우리가 뭐 탐독하다. 감명, 새길 명자예요. 그래서 색이다. 느껴 색이다. 감동, 동이 움직일 동이죠. 느껴 마음을 움직이다 해서 한자의 훈을 정확하게 달라지는 말에 한자의 훈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 뜻도 미세한 의미 차이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한번 가십니다. 02번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한자의 활용 문제인데 한자의 쓰임 삼음절 나왔죠. 여러분 문항예술의 청사진, 그죠? 청사진 하면은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 계획이나 구상을 바로 청사진 그럽니다. 미래의 청사진, 그죠? 이런 표현으로 그 문항이 답이 됐고요. 다음에 선택지에 복마전, 공연부, 장사진 수발할 때 사자가 뱀사니까 다음 중 동물이 들어가 있는 한자어 이렇게도 문제가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그래서 여기 단어 조합은 삼음절의 한자어 구분,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볼까요? 밑줄 진 표현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자, 관용구입니다. 침이 마르다 하는 표현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거듭해서 칭찬하다, 말하다 이런 주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 이런 식. 그래서 침을 삼켰다라는 말은 다르죠. 침을 삼키다라는 말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다, 그죠? 탐내다 뭐 이런 표현과 통하고 오다 피하게 찬물을 끼얹다, 파김치가 되다, 늘어나게 되다, 손사래를 치다, 표기기 조심하고요. 손사래가 아입니다. 꽁무니를 빼다, 슬그머니 피하여 물러나다. 우리 관용구 학습할 때 또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한번 다져 보기로 하고 4번 볼까요? 4번은 여러분 순화어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를 순화할 수 있느냐? 도포하다, 도포하다. 이건 약따위를 바르다, 살갗에 바르다, 살갗에 바르다 이런 도포하다. 그 외에 단속, 고수부지라는 일본식 한자는 우리가 둔치로 하면 되겠죠. 개소는 군대, 뭐 광달거리, 빛의 도달거리죠. 빛광, 도달을 달해서 광달거리. 한자에 여러분 손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순화에 대한 목록 문제까지도 우리 문항에 제시되고 있다는 점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유형학습 시작해보죠. 유형학습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결합제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결합제약은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결합을 할 때 금방 얘기했듯이 혼동, 서로 혼동하기 쉬운 말, 다음에 문맥에 적절한가의 여부 판단,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합제약이라 그래요. 또 둘째 줄 보면 결합제약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둘째 단락. 이 유형은 언어 생활에서 자주 혼동하는 오용 사례. 혼동 얘기 드렸죠. 그 다음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 찾는 문제. 그러니까 혼동과 문맥에 어울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이다. 그죠? 자, 해서 우리 어휘 결합의 제약이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미 이한 제약. 주로 목적어 타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타동사 하면은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죠. 뭐 이런 표현들이나 관습적 제약은 관용구입니다. 관용구는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들인데요. 트집을 잡다, 다음에 미립을 트다. 그러니까 미립을 트다 하면은 그 예문에 미립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다 이런 말인데 트다, 트이다와 결합하는 거지 미립이 있다라든지 다른 것과는 제약 결합이 되죠. 자, 구조적 제약은 형태적 문법적 특징. 1번 조사 결합. 이건 조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낙찰한 지가 벌써 5년 뒤였다. 낙향한 지가 할 때 지, 이게 주어성 이전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라는 주격 조사밖에. 낙향한 지를 뭐 이렇게 를 같은 것은 무리수입니다. 이게 조사, 특정한 조사만 올 수 있는 것을 조사의 결합 제약이라 그래요. 자, 그 외에도 뭐 행가래를 치다 할 때 행가래 뒤에 를 넣어줘, 그죠? 뭐 그런 것들. 어미 결합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 형용사 얘기해서 명령형 의미, 그죠? 명령형 어미와 다음에 청형 어미는 동사에 붙습니까? 형용사에 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을 차다 할 때 이건 차거라, 공을 차거라, 공을 찾아 이렇게 명령청에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우리 아름답자, 아름다워라 이럴 때는 감탄형이지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명령청유형 어미가 붙이면 형용사는 붙을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어미 결합의 제약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접두사와 전미사의 결합 제약의 한자에도 많아요. 이 중에 공부 조금 할게. 이번에 전미사 가운데 적이 있죠. 적이 붙는 말. 이런 거라든지 또 시부모, 시어른, 시아버지 있죠. 이거 접두사입니다. 그 다음 4번의 제한적 자리명사에 서술성 한번 보세요. 작선, 백 있죠. 여러분 공사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현장, 소장, 백 있죠. 이 백이 전미사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미사예요. 참고만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의미 결합의 제약을 받는 말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혼동되는 말들의 구분과 다음에 또 우리 국어능력 인정시험에서는 무엇이다? 바로 이와 같은 문맥에 적절한 표현의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걸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학습에는 141쪽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한자 그 첫 번째로 그래서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세한 의미 차이에 주력하면서 학습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갈망, 갈이 목마를 강해, 목마를 갈. 간절히 바라다, 동경,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마음심이 있죠. 그것만을 생각한 지향, 목표를 향하여 쏠려 나아감. 그런 표현들. 지향이 있지만 지양도 있습니다. 그건 뜻은 다르죠. 갈파, 묘파, 설파. 이럴 때 갈파, 꾸짖을 가립니다. 갈파다. 주장을 깨뜨려 진리를 밝히다. 그리고 묘파할 때 묘가 그려내다입니다. 그려내는 묘. 낭임없이 밝혀 그려내다. 설파, 말씀할 설, 드러내어 말하다 하는 의미 차이가 한자에 달라지는 한자의 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더불어 한자도 익혀둘 겸해서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감격, 감명, 감하는 33회 17번 문제니까 한번 연결해 두고요. 개정과 개편, 개편과 다음에 개작. 개정은 정의, 문서의 내용 바르게 고치는 것이고 개편, 편성하다 그지? 다음에 개작은 작품을 다시 짓다란 말입니다. 격려, 배려, 염려. 격이 격할 격입니다. 북돋워 주다, 격려, 배려, 마음을 쓰다. 다음에 염려, 역시 마음을 쓰고 걱정하다. 다음에 겸용, 병용, 운용은 시험에 잘 나와요. 겸용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밥솥, 밥통, 겸용 있죠. 그죠?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목적 쓰는 거예요. 다음에 병용은 아울러 같이 쓰다.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다, 아울러 같이 쓰다. 좀 차이가 있죠. 운용이란 말은 무엇을 움직이거나 부리어 쓰다. 자본의 운용 이런 뜻입니다. 저건 명확하게 연결해 봅시다. 142쪽 갑니다. 경시, 간과, 몰각. 경시, 갑일경인데 업신약이다. 간과는 대충보다, 몰각은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양, 고조, 확산도 연결해 두시고요. 고집, 아집, 확집. 고집은 굳게 버티다. 아집은 자기만이 옳다고 내세웁니다. 확집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고요. 공상, 상상, 허상. 공상은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공상. 상상은 마음속으로 그려내 봄, 상상이여 가죠. 허상은 헛된 생각이고. 좀 차이가 있죠. 자, 교정, 수정, 정정. 교정은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우리가 보면 버릇, 결점 이런 거 있죠. 말더듬이 교정, 척추 교정. 수정은 바로잡아 고치다. 궤도의 수정. 정정은 글자, 그 정자가 글정이니까 글대를 잘못 쓴 것을 고쳐잡는 겁니다. 교체, 교환, 치환. 교체, 사람이나 사물을 바꾸는 겁니다. 교환은 주고받는 것이죠. 치환은 바꾸어 놓는 것이고. 자, 구별, 분별, 식별도 알아두시고요. 구명, 구원, 구조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구명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규명, 천명, 해명. 규명은 한번 봤는데 자세히 따져 밝히는 게 규명이고, 천명은 드러낼 천이니까 드러내서 밝히고, 해명은 풀어서 밝힙니다. 해명하라 이런 표현을 하죠. 다음 누설, 발설, 투설도 잘 나와요. 셀루자입니다. 새어나가다, 비밀이 새어나가다. 발설, 필발이니까 입 밖으로 새어나가다. 토설,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말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같은 맥락에 누적, 산적, 축적 따라두시고. 자, 중요하죠. 누출, 방출, 유출. 누출은 새어나가다. 셀루자. 방출은 내보내다. 비축해 놓은 것을 내보내다. 그래서 은행의 작은 방출 이런 말. 유출은 그 흐를 유추하니까 주로 이제 액체예요. 그죠? 유출, 기름 유출이라든지 원유 유출 사고라든지. 자, 그래서 누출, 새어나가다, 방출, 비축해 놓은 것을 내놓다. 다음에 유출은 흐를 유추이므로 액체이다라는 것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대담, 자담, 해담, 대응, 봉, 상응, 대항, 반발, 항거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144쪽 보겠습니다. 동조, 방조, 협조. 동조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하도록 맞추는 겁니다. 동조 세력. 방조, 곁방입니다. 곁에서 도와줌. 이건 잘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요. 여기 보시면은 곁방자 한번 보세요. 곁방. 바로 옆에 있던. 그죠? 방조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곁에서 도와주다. 동은 이의에 또 방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건 돌방자예요. 돌방자. 그래서 여기 방조. 이것도 방조예요. 이건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이 방조는 주로 법률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쁜 일에 도와주다. 그래서 살인 방조죄, 간접적으로 도와주죠. 이 법률 용어로 많이 써요. 이건 곁에서 도와주다는 포괄적인 구와 같은 단어로 많이 씁니다. 독단, 독선, 독재도 한번. 독단, 독선은 구분했는데, 독단은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독선적이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독재 연결해 두고, 마멸, 사멸, 소멸. 마가 갈마니까 달아 없어지다. 다음에 사멸, 죽어 없어지다.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다. 몰락, 쇠락, 타락. 몰락은 몰이, 빠질 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쇠하에 보잘것없이 되다. 쇠약해서 말라서 떨어지다. 타락은 이건 윤리, 도덕,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밀착, 유착, 천착도 연결하고, 밀착은 빈틈없이 단단히 붙음이고, 유착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는 것이고, 천착은 우리 학문의 천착하다, 깊이 따져들어서 연구하다 뜻입니다. 박식, 박학, 해박, 그것도 구분해 두세요.
자, 변모, 변동, 변천. 변모 할 때 모양 뭐니까?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변모입니다. 변동은 바뀌어 달라지는 개괄적인 거, 공시적이에요, 변동은. 그러니까 시간성이 없습니다. 변천은 옮길 천인데 이때는 시간성이, 시간의 흐름이 내재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호, 비호, 수호. 보호는 보호할 보입니다. 살펴서 돌봄. 비호, 덮을 비자에 덮다. 감싸줘서 보호하다. 수호, 지킬 숫자, 수호천사 있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다. 뭐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비견, 비교되죠. 비견,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 견줄 비자예요. 다음에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되 둘 이상의 사물을 유사성을 들어 말하면 비교, 서로 상반된 점을 들어 말하면 대조가 됩니다. 비견, 비교, 대조의 차이 정확하게 알고요. 사료할 때 사는 사기사자니까 최고 위의 것. 역사와 관련되고 사료 밑에 보면은 자료, 연구나 조사. 다음에 재료는 물건 만들 때 필요한 그와 같은 도구나 재료를 뜻합니다. 사모, 흠모, 애모 알아두고요. 자, 여러분들 그 사학, 영학, 포학 145쪽 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32회 시험 문제 가운데 13번 문제입니다. 뭐가 나오냐니까 비슷하게 생성이란 말, 생성되다. 그 다음에 또 형성이란 말, 형성, 형태가 갖추어지다, 형성. 그 다음에 양성, 기를 양자죠. 양성, 기를 양자. 보니까 뭔가 이룰 성자는 전부 동일한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럴 때, 그죠? 이 달라지는 글자에 날생자, 다음에 형상형자, 기를 양자. 이런 거예요. 날생이죠. 혼이. 성은 이룰 성이고, 다음에 형상형자, 그리고 기를 양자. 자, 이거 구분하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훈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생성은 사물이 날생이니까 생겨남. 그 뜻이 그거예요. 사물이 생겨남 이런 뜻입니다. 사물이 생겨남, 날생. 생성이고, 형성은 형상을 이룸. 형상, 모습을 이루며 형상형이니까. 그게 보면 공감대 형성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어떻게 길러냄, 양성. 그러니까 인재 양성 이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훈을 명확하게 알면 어느 정도 미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연결해 두시고요. 메모런덤 하시면서 학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실제 문제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 146쪽 한번 볼까요? 사용, 이용, 원용. 근데 이 사용과 이용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핸드폰 이용 이런 말 안 하죠. 핸드폰 사용, 또 샤프 사용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 노트북 사용.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때 대상은 지금 우리가 휴대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하철 사용 안 하죠. 이용. 그죠? 대중교통이나 이런 건.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런 건 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원용은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씁니다. 자, 상황, 실황, 정황도 구분하고 선각자, 영도자, 지도자, 선각자, 앞선. 영도자일 때 영은 거느릴 영자고요. 지도자일 때 지는 가리킬 지죠. 그러면 선각자, 남보다 먼저란 표현이 들어가요. 먼저 세상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영도자는 거느릴 영이니까 앞장서서 이끌어 지도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남을 가르쳐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가르쳐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 선구적, 전형적, 절대적, 전형이란 말을 구분했죠. 선용, 응용, 활용 봅시다. 선용할 때 이때 선용은 착할 선이 아니고 잘하다. 그냥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다, 좋다 이런 의미로 됩니다. 여가 선용할 때 남은 시간을 선용 잘 보내다 이런 뜻이겠죠. 응용은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다. 다음에 활용은 잘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성취, 쟁취, 탈취도 연결해 두세요. 수호, 지킬 수, 보호할 호. 지켜보호하다. 엄수, 명예의 약속대로 어김없이 지키다. 준수, 그대로 쫓아서 지키다. 역량, 역진, 역투. 역량은 깜냥, 일을 해나가려는 능력이죠. 역량 있는 사람이다. 역진, 힘을 다하여. 그 진짜가 다 할 진짜예요. 역투할 때 투는 던질 테니까 힘껏 던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유입, 편입, 투입. 유가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흘러들다. 물이 어떤 것으로 유입되다, 흘러들다. 오폐수의 유입. 다음에 편입. 편은 엮을 편자, 엮다. 이미 짜여진 그와 같은 구성화됐는데 들어오는 것을 편입이라 그러죠. 투입은 자본 따위를 필요한 것에 넣다. 입적, 출가, 완성하라 두고 조인, 체결, 타결. 조인은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문에 동의하는 게 조인이라 그럽니다. 국제협약에서. 체결 알아두고 타결은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서로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일이 마무리된 것을 타결이라 그러죠. 현안 타결. 이때 현안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었다. 이럴 때는 타결 이런 말을 씁니다. 주시, 직시, 응시. 주자, 주의를 집중하다. 직시, 똑바로 보다. 응시는 눈길을 모아 이렇게 보다. 이런 표현. 참고, 참작, 참조. 참고는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다. 참작, 알맞게 고려하다. 참조는 참고로 비교 대조가 들어갑니다. 그 참조란 말은 조가 있으니까 비교 대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는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다. 참조는 비교 대조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저 말해두고요. 창안, 창조, 창출. 창안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처음으로 해내는 것을 창안이라 그래요. 창안 능력 있죠. 창조는 만들다, 만들조자. 처음으로 만들다 뜻이고, 창출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냄 이런 표현들. 초체, 퇴락, 비패도 연결해두고 추론, 추리, 추측. 추론, 논함, 논할 논자. 추리, 미로 생각함. 추측, 미로 생각하여 헤아리다. 자, 147쪽 밑에다가 실제 문제 요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제30회인데 제30회 문제. 자, 혼동하기 쉬운 한저들 가운데 역시 13번 번호는 엇비슷하게 나타나겠죠. 자, 우리 보면은 전부 전할전입니다. 전할전. 전하다. 전. 첫 번째는 전승이란 말이죠. 예, 우리 흔히 전승하면 뭐예요? 전승은 이을승자죠. 전승, 이을승자. 이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전파라는 게 있네요. 전파. 전파. 파가 흩어서 뿌리다. 손으로 흩어 뿌리다. 뿌릴 파자. 파종할 때 전파. 그 다음에 전례라는 게 있어요. 전례. 전례. 올레자. 오다. 얘는 올레자입니다. 지금 따로 안 적었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는 무엇이다? 전례. 자, 그것만 이렇게 적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승자, 그죠? 승자, 파자, 다음에 레자만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전하다. 이 승자는 이을승자니까 이어, 풍속, 문화 풍속 따위를
문화 풍속 등을 이어받아 계승하다. 여기 이어받아라는 뜻이 있죠. 그럼 여기 성자가 뭐예요? 열성자입니다. 이런 해석을 여기서 연결하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파자가 뿌릴 파자예요. 그래서 이 전파는 전하여 퍼트림입니다. 퍼트리니까 뭡니까? 바로 뿌리다. 여기 파자가 뿌릴 파. 뿌릴 파 이렇게. 달라지는 글자의 훈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미세한 의미 구분까지 확연히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전례할 때 얘가 올레자인데 이 전례는 얘부터 전례되다. 얘부터 외국에서 전하다. 외국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레자란 말이야. 그죠? 오달, 올레. 이런 데서 가만히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성, 풍속, 문화, 이어받아 계승하다, 이어받아 일성. 그 다음에 전하여 퍼뜨리는 걸 전파라 그런다. 뿌릴 파가 퍼뜨리는 것이다. 다음에 얘부터 외국에서 전하다 할 때 올레, 외국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 전성, 전파, 전례. 지금 혼동하기 쉬운 말, 글자 한 음절 달라지는 이런 말들의 뜻급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게 훈이죠, 훈. 즉 훈을 잘 쓰게 하겠다. 이런 점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여러분 그 한자어의 혼동하기 쉬운 말들도 명료하게 딱딱 뭡니까? 교통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147조까지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148조.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마지막에 한 3개 나와 있죠. 판단, 판별, 판정. 판단, 끈을 다닙니다. 판정을 내림. 판별, 그죠? 여기는 구별하다. 판정은 정할 정이니까 판단의 결정, 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약과 해지, 해체. 해약이란 말은 약속한 바를 깨다, 계약을 깨다. 해지란 말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이렇게 들었다가 해지하죠. 무슨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법률 관계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지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할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 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란 말이 있죠. 자, 혼돈과 혼동, 혼란, 혼선이 잘 나옵니다. 마지막에 끝. 혼돈, 우리 카오스라 그럽니다. 혼돈. 대체 우주가 혼돈 경지죠. 자, 그래서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혼돈에 빠지다. 혼동. 이건 구분하지 못하다. 구별하지 못하다. 혼란, 어지러울 난자. 뒤죽박죽돼서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혼선자. 할 때는 다르게 파악하다. 혼선을 빚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그 정도 얘기하면서 돔닫기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돔닫기 예제. 여러분, 해당하는 그 소단원의 기본 원리 내용을 학습하고 그에 따르는 우리 실제 문제 이용으로 제가 출제 가능한 내용을 돔닫기 예제로 하나하나씩 각 절마다 뒤쪽에 이렇게 자리해서 여러분의 학습적 성과를 높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쭉 계속해 풀어왔었죠. 자, 지금 보니까 야합, 융합, 영합입니다. 그래서 야합, 그죠? 융합. 더불어 공부 한번 해보는 거죠. 영합 하면 야합은 뭐죠? 들야자예요. 들야. 들야자니까 이렇게 쓰시고 야합이다. 들야자. 야합은 여러분 좋지 않은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다. 야자는 보통 중앙에서 멀다 이런 얘기. 어떤 핵심에서 멀다 이런 얘기. 여당, 야당도 그런 셈이죠. 야합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게 야합이고, 다음에 융합이 있습니다. 이 융은요, 섞일 용자예요. 섞이다. 그죠? 융. 섞일 융.
융합이다. 이 융합은 섞이다니까, 잠깐만요. 이 용자가 녹을 용자. 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녹아서 섞이다, 융합. 핵융합 이런 얘기 하죠. 보시면은 밑에 해설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밑으로 걷고, 그래서 합해서 하나 뭔가 만들어지는 게 융합이고요. 녹을 용자. 다음에 영합할 때 영은 맞을 영자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영합은 뜻이 가장 좋잖아요. 뭔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여 쫓다. 아첨하여. 자, 야합은 좋지 못한 일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용합은 어떤 서로 다른 성질의 사물이나 용액들이 녹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고, 영합은 아첨하여 쫓아 붙쫓던 행위를 영합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야합, 융합, 영합 얘기됐죠. 지금까지 문제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보기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열것을 고르시오. 열간 것을 본의 아니게 그들과 못해서 초지가 되고 보니 후회스럽다. 그럼 융합, 녹았다. 다음에 영합. 그죠? 아첨해서 쫓다. 그럼 보니까 야합 아니면 영합 좀 되겠네요. 모든 종교는 그날의 고유신앙에 조금씩은 어떻게 녹아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융합하기 마련이다. 융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게는 대만한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끝내 대중의 취향이 나오니까 어때요? 아첨하여 쫓다. 그게 맞추어 아첨하여 쫓다. 영합이 맞겠죠. 그죠? 대중의 취향과 영합하다 해서 야합, 융합, 영합의 2번의 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말들, 그러니까 글자 한자가 다른 도움들의 한자들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 한자 달라진 한자의 훈학습을 명확하게 하면서 다른 단어와의 뜻 구별을 이렇게 교통정리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148쪽에 혼동하기 쉬운 한자 표현, 다음 시간에는 149쪽부터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고유어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